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 즐겁게 즐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코인에 대한 생각은 많이 접어두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에도 쉬지 않고 영상들을 올리고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도 많은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매매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제가 숏으로 잡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59.2K가 깨지고 나면 상승의 길이가 61K, 62K까지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생각은 59K에서 59.2K 구간에서 숏을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리고 올라갈 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파동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분봉에서도 정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뚫는 그림이다. 봉 하나만 더 보자라고 했는데 그 봉 하나를 더 본 게 이 봉들이고 그래서 바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구간들에서 바로 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일단 상승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격을 잡았고 손절 자리를 59K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 구간 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상승이 좀 크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멈춰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주말 내도록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익절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1% 정도 익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4,000불을 익절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매매를 1회 종료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있고 사실 이 포지션도 정말 과감하게 들어간 포지션이라서 빠르게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의 형태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메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1,000만원 정도 또 출금을 했습니다. 제가 출금을 할 때 많이 출금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짤짤짤짤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출금하는 스타일인데 추석이고 하고 해서 뭐 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또 출금을 했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뭐 너 레퍼럴로 본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제 방송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한 달에 레퍼럴로 60만원 법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밀고 있는 비트마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회 상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나눠드리기 위해서 요요를 포기하고 20%마저도 여러분들 셀프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레퍼럴로 받은 수익은 고작 4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레퍼럴 싹싹 긁어 먹어봤자 1,0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운영비, 텔레그램방 운영비 하면 항상 매달 마이너스 몇백만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가 유지되는 건 모두 다 저의 매매 수익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인증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랑 같은 자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메인 시나리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직도 이걸 임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임펄스로 본다? 진짜 개하수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형태가 일단 1파동부터 이미 5파동의 형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혹은 짧게 보더라도 여기서도 1파동이 5파동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고요. 또한 여기서의 5파동의 형태도 명백히 A, B, C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거래량을 봤을 때 3파보다 4파와 5파가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임펄스가 절대 아닙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도 될 수 없는 임펄스고 이렇게도 될 수 없는 임펄스입니다. 즉 이걸 임펄스로 본다는 건 개하수라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적인 형태는 제가 우려한 형태 WXY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우려를 했냐면 먼저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면 더 안정적인 형태로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먼저 상승이 바로 나와버리면서 반대로 불안전한 상승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락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하락이라는 것은 더 큰 하락의 가능성을 매우 키워버린 상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형태는 WXY로 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WXY일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ABC로 W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복합조정 WXY로 X파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Y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 Y파동의 전체적인 타겟을 보면 1가 1.236이 일반적입니다. 1.618로까지 가는 경우는 Y파동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61.2K에서 62.5K 그러나 저항 매물대가 61.8K 부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일단 미달이 난 상황이고 여기서 이 ABC 형태에서는 1과 1.236 사이에서의 딱 저항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ABC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더 올라가면서 플랫 조정의 형태로 상승을 한번 만들고 하락이 길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정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ABC로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 올려줄지가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지난 상승과 비교를 해보면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승의 형태입니다. 지난 상승에서도 보면 이렇게 W, X, Y 형태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Y 파동이 W 파동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짧고 0.618 구간에서 그치면서 WXY가 미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형태도 이 상승의 형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상승의 형태를 기억하고 지금 이 상승의 형태를 보면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이 나온 시점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고 일요일이 되고 월요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주말장에 만약에 힘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센 다음에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다가 월요일장이 시작이 된다면 역시 그냥 이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명백히 이건 임펄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Y 파동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위에까지 와도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양상이 흘러간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쭉 길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표를 봤을 때도 상승이 거의 7일, 일주일 동안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표가 시켜지는 구간 없이 바로 위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시간봉 또한 과매수 구간에 완벽히 도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O 그리고 WXY가 나오고 난 다음에 O 파동으로 떨어지면서 하나의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사실 이미 WXY로 하락했다는 게 확실해지면서 그렇다면 WXY 이후에 WX 파동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Y 파동이 333 혹은 335의 형태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5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하락의 길이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333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적인 비율 1대1이나 1.236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랫 조정 A, B, C 혹은 확장 플랫 A, B, C로 위쪽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숏을 좋아하긴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 레퍼럴 유튜브이기 때문에 레퍼럴로 돈을 벌려면 상승이 나오고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불장이 진행이 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 되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이 형태를 보면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바로 나와줌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 65K를 넘어서 더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그 위를 올라가지 못하고 가더라도 62K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 것이죠. 아무튼 만약에 주말장에 이런 식으로 질질 샌다면 추가 상승이 위쪽으로 없을 가능성을 매우 높여둬야 되고 만약에 주말에 상승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61K 중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WXY가 마무리가 된다면 하락으로 쭉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임펄스로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걸 1, 2, 1, 2, 1, 2, 1, 2, 3, 4, 5, 4, 5, 4, 5, 4, 5로 보는 경우의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의 힘이 필요하고 볼륨이 필요하고 그리고 형태를 충분히 지켜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이미 이 상승을 고려를 하면 0.382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0.382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2파보다는 B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작은 형태에서도의 형태를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결국엔 게임 펄스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높여주는 그러한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료 지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매물대입니다. 여전히 이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위아래로 매물대가 평소보다는 많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위쪽으로 지지 구간은 59.5K 부근에 높은 지지 매물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61K 쪽에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쭉 비었고 54K부터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여전히 걸려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여전히 매물대가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높은 유동성, 변동성이 생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매물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 현물 매물대입니다. 위쪽으로 새로 매물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쪽에는 똑같이 매물대가 0.5K 단위 혹은 1K 단위로 걸려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교차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상승을 할 때 어떻게 상승이 나왔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들의 체계를 봤을 때 200비트씩 긁어주고 250비트는 기본으로 상승을 할 때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간에 뻥 비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500비트의 매도, 360비트, 350비트의 매수, 400비트의 매수,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00에서 250 그리고 800비트까지도 긁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롱과 숏의 힘싸움이 이어졌고, 숏도 물러서지 않고 300비트씩 400비트씩 매도를 넣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상승의 힘이 꽤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에서도 상승을 할 때 400만 달러가 매도가 되고 100만 달러가 매수가 되고 160만 달러, 13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물량 체결이 평소보다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높은 규모의 매물대 체결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무빙 정도면은 10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몇 개쯤 체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무빙에서는 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비트맥스에서 유의미한 가격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대입니다. 일단 밑으로는 59.6K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겠고, 그 밑으로 구간이 조금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밑으로 가면 56.6K는 가야지 지지 구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61.8K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입니다. 위쪽으로는 거의 청산 물량이 전멸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거래소에서. 그리고 위쪽으로는 59K부터 54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맵을 봤을 때는 도저히 위로 가서 이런 식으로 청산 물량이 없는데 유동성 공급을 하러 간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 밑쪽의 매력적인 매물대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유동성 구간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구간이 이 61.2K 부근에 있는 매물대인데요. 이 구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산 맵을 봤을 때도 위쪽 구간은 매력이 없는 건 팩트이기 때문이죠. 물론 줌을 더 당겨 봤을 때 역시 위쪽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격이 흘러가면서 이 위쪽에도 높은 유동성 구간이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둬야 되고, 이 유동성 맵에 유동성이 어떻게 쌓이는지 계속해서 트래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매물대가 기본적으로 다 걸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CVD 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래들이 풀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상승하는 데 있어서 고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오도수가 점점점 줄고 있고 새우, 개미들은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 넘기기가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더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견인해 드릴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